대기부터 키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밤에 이제 베란다에서 아니 거실에서 잠을 자고 다시 이제 낮 되면 햇볕 보러 베란다로 나오고 있는 제 꼬맹이들입니다. 아우 예쁘다. 점점 더 통통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란다 온도는 12.2도, 3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분갈이한 제 루미너스 화분. 지금 루미너스가 저기 분갈이 들어간 지가 한 2년이 넘었을 건데. 근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깍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깍지 있는 화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오래 진짜 화분 안에 좀 오래됐거나 혹은 한 2년 정도 넘었거나 이런 화분들에서 깍지들이 있어요. 물론 여름을 나오고 괜찮은 화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냥 막 언제 뭐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육이 분갈이 주기 그다음에 뿌리 커팅 주기들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해충들이 생기면 뭐 베란다에서 키우고 거리대에서 키웠는데도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발생을 하는 거면 정기적인 분갈이가 건강하게 키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뿌리를 커팅해서 다시 재뿌리를 받는 것이 또 이제 어떤 그런 건강하게 키우기에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사실은 너무 잦은 분갈이는 다육이를 좀 덩치를 키운다거나 예쁘게 색을 낸다던가 이런 거에 방해가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 명백하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묵은 창들 목대 커팅하는 게 여러분들 1-2년 만에 커팅하는 거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씩 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 지금 뭐 그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묵지 않아도 이렇게 해야지만 이런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해충들을 우리가 조금 구제를 하면서 이게 '다육이를 키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어저께 실방하면서 얘네 둘한테 깍지가 있고 얘한테 깍지 있고 얘한테 깍지 있고 이런 실방을 하면서 발견한 어떤 그런 깍지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키핑장에서도 특정 화분의 특정 구역에 있는 다육들이 전부 다 가루깍지가 생긴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상단에 막 기어다니는 깍지가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이렇게 그냥 위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화분 안쪽에 화분 안쪽에 있는 가루깍지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일단은 확인이 안 되고 관수를 했을 때 물 반응이 조금 느리다거나 그다음에 애들이 잘 크지 못하고 얼굴을 자꾸 줄이고 있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얘네들이 지금 해충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화분들이 특정 위치에 있고 이제 걔가 풀분에 다 있었거든요. 까만색 풀분에 있었던 애들이 제가 다 분갈이를 하면서 봤는데 흙도 다 지각각이에요. 제가 배합한 흙, 농장에서 온 흙, 그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흙들 다. 근데 불문하고 다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깍지가 생기는 거는요. 흙 탓도 아니고 특정 농장 탓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다육이들이 여러 농장에서 온 다육이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키우는 사람이 잘못 키웠어? 근데 제가 뭘 잘못 키웠을까요? 약을 안 해서? 정기적으로 약을 하지 않아서? 또 환경이 그런 거예요. 통풍을 안 해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키우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요. 키우는 사람이 잘못해서 환경이 나쁜 건가요? 그건 통제 가능한 곳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기후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는 키우는 사람의 통제 가능 범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키핑장이라고 하는 환경이었었는데 여기는 베란다라고 하는 환경에서도 증상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 예방을 하는 것을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라고 하면 정기적인 분갈이, 정기적인 뿌리 커팅으로 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1년 너무 짧아서 안 돼요, 여러분들. 1년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한 번씩 분갈이를 할 때에 깍지가 있다. 그러면 그냥 커팅을 그냥 과감하게 해 가지고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보면서 어떤 문제가 또 이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군생은요, 계속 커팅할 수 없어요. 군생은. 목대가 기저에서 여러 가닥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군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몇 년만 군생을 보고 이 이후에는 다 해체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깍지는 진짜 특히 이제 가루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있으면 다육이가 못 크니까 또 이런 데 각지가 돌아다니는 깍지는요, 다육이를 못생기게 만들어요. 다육이가 죽진 않지만 못생기게 만들어요. 너무 늦게 발견하면 죽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못생기게 만들고 뿌리에 있는 애들은 다육이가 못 크게 만들고 이제 그런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 아, 진짜 정기적인 분갈이와 그다음에 뿌리 커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약을 더 많이 줘야지, 저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제 가고 싶진 않고, 제가 왜 약물을 이제 좀 덜 주기 시작했냐면 초창기엔 잘 몰랐어요. 초창기에는 인식이 없었어요. 뭐 1년에 뭐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내가 농약을 줄 때 내가 흡입하는 거? 뭐 이런 게 뭐 그게 뭐 그렇게 대수인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요,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용약을 써요, 다육이한테. 근데 그분들은 어때요? 야외에서 바람을 등지고 하면서도 마스크 쓰고 온갖 장비를 다 하고 있는데, 왜냐면 어마어마한 양이 노출이 되니까. 근데 저는 하우스 안에 한정된 공간에서 환기를 시킨다고 하는 이제 환풍기를 틀어놓고 하면 저는 눈이고 제 몸이고 다. 그리고 이게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약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 미세하게 날리는 이 미스트 같은 그런 약물들이 몸에 다 달라붙어요. 갖고 바지가 흥건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거 장비를 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몸에 다 묻어요. 엄마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그걸 몇 번 경험을 하고 나서 이건 절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스트를 날려서, 왜 미스트를 날려서 하냐면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조루로 주면 날리지 않아서 좋고요. 저면관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농약을 손으로 닿을지언정 우리가 흡입을 하지 않아서 좋지만,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해요, 이 조루로 주는 건. 그래서 제가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저면관수 방식으로 한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저면관수 방식이 또 나빠요. 왜냐면 얘는 감염이 되고 얘는 감염이 안 되는데, 똑같은 약물에서 솔직히 얘를 담가서 해충이 있는 애를 담그면 그 해충이 다 죽어야 되거든요. 다 죽지 않아요. 근데 죽을 시간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걸 담그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차 감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개별적으로, 많아도 개별적으로 케어할 수밖에 없고, 하나하나 돌보면서 생기면 그때 이제 천연관리제로, 되도록이면 천연관리제로 케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단에 보이는 건 잡고 닦고 붓으로 털어주고, 하단에 잡히는 건 뿌리를 잘라주고 분갈이를 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진짜 많이 해봤죠.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요, 우리 단지네 다육 사장님한테도 듣고요, 그 다음에 뽀니네 다육 사장님한테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라는 생각들을 이제 조금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6, 7년 차지만 그분들은 2, 30년 차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지금에 와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자,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분갈이 하면서 자꾸 가루깍지를 만나서 얘가 가루깍지가 생긴 화분을 조금 관찰을 하고, 가루깍지가 생긴 그다음에 분갈이 정도, 화분의 사이즈 정도를 제가 지금 관찰을 하는데, 일단 화분의 사이즈는 작은 애들이었어요. 작은 애들. 큰 사이즈 화분보다는 작은 사이즈 화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다육이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다음에 다육이를 발견을 할 때에는 언제쯤 분갈이를 했었는지, 내가 관수는 어떻게 하는 타입이었었는지, 묵은 정도가 어떤지, 화분의 사이즈는 어떤지, 흙은 어땠는지를 좀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발견이 되면 좀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고요. 공통점이 발견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케어를 그냥 앞으로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제가 화분 사이즈를 키우지 않는 그런 그 스타일로 제가 다육이를 키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긴 애들은 전부 다
미니 사이즈나 콩분 사이즈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사이즈가 문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쪼끔 그렇고 우선은 어 이 화 그 뭐야 농장 불문, 흙 불문, 그다음에 이 다육이의 종류 불문으로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어떤 농장이 문제야. 어떤 흙이 문제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이에요, 환경. 자,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우리 어젯밤에 제가 느꼈던 점들을 자 또 다시 또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파보고 얼굴이 안 크는 애들 지금 분갈이를 하면서 '아 깍지가 있구나. 가루깍지 때문에 얘가 그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계실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봄 분갈이가 임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구정이 지나고 나면 아마 본격적으로 분갈이들을 시작을 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분갈이 하시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해충이 심한 가루깍지가 심한 애들은 이제 케어를 하실 때 뭐 수돗물로 씻고 이런 것도 좋지만 커팅을 해 가지고 그냥 새뿌리를 받는 것도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뿌리를 커팅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었는데 뭐 어떡해요. 자, 이 다음 해에 또다시 생길 게 뻔한데 환경이 더 도와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커팅을 해 가면서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오늘도 다육이랑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